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현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동안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종목의 필기시험이 CBT 시험으로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 분야 자격증의 CBT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그런 필기 공부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BT 시험이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전에 PBT 방식에 비해서 합격률이 많이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겠지만 합격률을 보면 오히려 더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 방법 중에서 꾸준히 2가지 이상의 공부 방법으로 꾸준히 계속 공부해 주신다면 합격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론을 최대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CBT로 치러진 문제들을 보면 다소 생소한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어렵게 느껴졌을 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격률도 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느껴졌어요. 문제 자체는 생소한데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만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면 개념적으로 충분히 쉬운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들이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지만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생소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CBT 시험은 문제 은행식으로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 회차는 3개년, 5개년, 7개년 이 정도 회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15개년, 20개년, 30개년 정도를 말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CBT 시험을 위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겠지만 그 한계가 있겠죠. 따라서 아주 옛날 문제들도 갖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옛날 문제는 우리가 전기 자격증, 전기 기사 같은 경우 1970년대도 있고 80년대도 있고 90년대도 있고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실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된 걸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물론 1970년대 문제부터 모두 공부를 하신다면은 확실히 합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출제된 문제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50년이 훨씬 넘는데 50개년이 넘는 문제들을 모두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들을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최소 15개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공부해 주시면 좋겠지만 현재 다산에듀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출문제집에는 14개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년 기출을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왜 14개년이냐? 현 시점부터 2023년 문제부터 15개년이면은 2009년부터인데 2010년부터 왜 수록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10년 이전과 비교해서 2010년부터 IEC 규격, 즉 인터내셔널 국제 규격이 적용되면서 시험 문제 유형이 조금 많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문제들 중에서 출제 유형에 맞지 않는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2010년 이후 문제들부터 수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최소
14개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공부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유사한데 한 문제를 풀더라도 깊이 있게 풀어보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 답 끝! 문제 답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한 문제를 공부하더라도 깊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맞는 것을 물었을 때 맞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또 틀린 것을 물었을 때 나머지 것들은 왜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시고요.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공식으로 풀어본다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계속 풀어보는 방법을 연습해 주시면, 그리고 혹은 다른 공식으로 적용해서 풀었을 때 왜 안 풀리는지, 답이 왜 안 나오는지 등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풀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출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풀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CBT 시험을 미리 충분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CBT 시험 연습이란 CBT의 방식으로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서 CBT 방식으로 시험을 치는 방법을 연습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기존에 CBT로 치러졌던 보건 문제들을 충분히 공부해 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충분히 하셨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공부한 실력을 잘 발휘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전에 미리 CBT 시험의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신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CBT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제가 CBT로 치러진 문제들을 많이 복원도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CBT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또 출제되는 경우가 기존 기출 문제들에 비해서 또 많았습니다. 따라서 CBT로 치러진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BT 시험에 대한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연습은 다산 에듀에서 출시한 다산 에듀 필기 어플 다산 패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산 패스를 통해서 최근 출제되었던 CBT 문제들을 공부할 수 있고요. 또 곧 다산 패스 웹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 곧 출시된 웹 버전을 통해서 실제 CBT 시험과 굉장히 똑같은 환경에서, 유사 환경에서 CBT 시험을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BT 시험에 응시하시기 전에 CBT 시험을 컴퓨터로 연습도 해보고 또 복원된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보기 꼭 권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실천에 옮기신다면 절대 불합격할 수 없는 CBT 시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준비하고 계신 시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운 겨울 잘 이겨내시고 계속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